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기저를 구하고 그로부터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볼 때나 편입 시험을 볼 때나 또는 앞으로 고급 과목들을 공부해 갈 때 매우 필요한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벡터 공간에 대하여 배울 적에 벡터 공간에는 두 가지 연산이 정의되어져 있다 했죠. 두 개의 연산은 암암리에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정해놓고 그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암암리에 정의된 것은 이렇게 정의된 것입니다. 자, 유클리드 공간 R에는 우리가 좌표로 나타낸다면은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집합 라지 V를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한 점의 좌표점을 정의하듯이 x1부터 xn까지의 일행 n열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집합 라지 V가 두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 즉 벡터 어디션과 점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다고 암암리에 가정해 놓고 진도를 나가냐면은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벡터하고 두 번째 벡터를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 그 말은 가장 앞에 있는 좌표는 가장 앞에 있는 좌표들끼리 플러스 시키고 두 번째 좌표는 두 번째 좌표들끼리 플러스 시키고 쭉 가서 n번째 좌표는 n번째 좌표끼리 플러스 시켜놓은 이러한 연산을 벡터 어디션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물론 벡터 어디션을 다르게 정의를 할 것 같다면은 벡터 어디션에 대한 다른 정의를 적어놔야죠. 그런데 그런 말이 일체 없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정의된 걸로 알고 있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실수인 알파하고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한 점 또는 한 벡터 x1, x2, xn 이것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줘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점을 안 찍어줘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 줄 알 수 있다. 왜 그래? 이것은 실수이고 이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실수와 벡터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정의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주면은 더 친절한 표현이고 점이 없어도 당연히 이것과 이것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정의되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러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이 벡터의 각각의 좌표에 실수 알파를 전부 다 곱해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정의를 해 주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정의된 걸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르게 정의를 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낼 때 그 정의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 라지 V는 동그라미 플러스인 벡터 어디션과 점 연산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8개의 공리를 만족했을 적에 벡터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R의 n이라는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되어져 있을 적에 기저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그리고 차원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했던 거 여기를 반드시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표준 기저라는 것에 대하여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저는 많긴 많대. 표준 기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R2라는 벡터 공간에서 표준 기저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 R2 차원은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기저가 정의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표준 기저는 1,0 그리고 0,1
이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정의된 기저를 표준 기저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1,0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은 X캡 이렇게 표시해주고 0,1은 Y캡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X캡, Y캡 대신에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은 앞에 있는 것을 E1, 뒤에 있는 것을 E2 이런 표현을 많이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 즉 1,0를 X캡이라고도 표현해주고 또는 E1이라고도 표현해주고 그리고 0,1을 Y캡으로 표현해주기도 하고 E2로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은 선형대 수학 책 한 권을 보다가 잘 못 이해돼 가지고 다른 참고 서적을 보면은 어떤 책에는 1,0으로 적어놓고 어떤 책에는 X캡으로 적어놓고 어떤 책에서는 E1으로 적어놓고 도대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R3상 즉 3차원 공간상에서의 표준 기저는 100, 010, 001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X캡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Y캡 그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Z캡 그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역시 이것을 E1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E2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E3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R2, R3 이렇게 표준 기저들을 구해 보았는데 그러면은 R4에서 표준 기저는 어떻게 되어질까? E1, E2, E3, E4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때 E1이라는 것을 좌표로 적어 놓으면은 1, 0,0,0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번에는 행렬에서 2x2 표준 기저는 어떻게 적어 놓은가? 2x2 행렬의 차원은 4잖아요. 2 곱하기 2 해서 4요. 고로 기저의 원소가 총 4개가 되어지죠. 그 4개의 원소를 어떻게 적어준 것을 표준 기저라고 하냐면은 1, 0, 0, 0 이렇게 하나 오고 또 0, 1, 0, 0 이거 하나 오고 또 0010 이거 하나 하고 또 0001 이 4개만 있으면은 이 4개의 선형 결합으로 2x2 행렬의 어떤 거라도 나타낼 수가 있지요. 표준 기저라는 것은 제일로 간단하고 계산하기 쉽고 보기 좋은 그 기저를 표준 기저라고 그래. 이 행렬 같은 경우는 행렬의 덧셈 그리고 행렬과 실수 곱셈 그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말이 없는 한 행렬의 벡터 어디션은 두 행렬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지고 행렬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실수하고 행렬하고 곱한 걸로 정의가 되어져요. 지금 저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아들어야만 이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형대수 1단계부터 차근차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n/n 행렬의 표준 기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집합으로 보기 좋게 적어 놓았는데 n/n 행렬의 표준 기저는 2의 ij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 말 뜻이 i행 대열 요소는 1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싹 다 제로가 되어지는 요소가 2의 ij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x2 행렬의 표준 기저를 이러한 형태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2x2 행렬의 표준 기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의 11, 2의 12, 2의 21, 2의 22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2의 11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x2 행렬에서 1행 1열만 1이고 나머지 요소는 다 제로가 된 것이요. 고로 2의 11 같은 경우는 1행 1열만 1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로. 이것이 2의 11이고 2의 12는 1행 2열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 또 2의 21은 2행 1열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 또 2의 22는 2의
2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이러한 행렬이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n/n 행렬 같은 경우도 그 표준 기저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n차 이하 다항식의 pnx 표준 기저는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이것도 당연히 1,x,x의 제곱 쭉 가서 x의 n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기저라는 말 자체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선형결합시켰다고 했을 적에 원래 벡터 공간의 임의의 원소를 생성해낼 수 있잖아요. 기저의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은 이것들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하면은 n차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2x2 행렬이라면은 임의의 2x2 행렬인 이거 한번 보볼까요? 자, A, B, C, D 임의의 2x2 행렬이라고 놓겠습니다. 이 2x2 행렬 같은 경우는 이것 이 4개의 선형 결합에 의하여 표시되어질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이 행렬 곱하기 C1 또 플러스 이 행렬 곱하기 C2 또 플러스 이 행렬 곱하기 C3 또 플러스 C4 이 행렬 이런 식으로 A, B, C, D라는 일반적인 2x2 행렬 같은 경우는 이러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을 때 C1은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A가 되어지고 C2는 B가 되어지고 C3는 C가 되어지고 C4는 D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2x2 행렬에서 표준 기저를 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저를 구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임의의 2x2 행렬을 A, B, C, D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2x2 행렬 같은 경우는 차원이 4이기 때문에 총 4개의 2x2 행렬에 의하여 기저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라는 일반적인 2x2 행렬에 대하여 우리가 4개의 기저의 원소를 주겠습니다. 그 4개의 기저의 원소를 이것을 M1이라고 두고 이것을 M2라고 두고 이것을 M3라고 두고 이것을 M4라고 둬가지고 이 4개의 2x2 원소들을 선형결합시킨 결과가 이것을 생성해 낼 수 있다면은 M1, M2, M3, M4가 2x2 행렬의 기저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에다가 알파1 곱했고 이것에다가 알파2 곱했고 이것에다가 알파3 곱하고 이것에다가 알파4를 곱해가지고 전부 다 플러스 시킴으로써 1차 결합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4개의 행렬은 우리가 이것이 기저일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한 4개의 행렬에 대하여 위 수식을 만족시키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존재하면은 기저는 바로 이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진 집합이 되어지죠. 그런데 주어진 4개의 2x2 행렬에 대하여 위식을 만족하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4개의 M1, M2, M3, M4는 2x2 행렬의 기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4개의 2x2 행렬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줄 수가 있어. 다르게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이 식을 만족하게끔만 결정되어 줄 수 있다면은 그 4개의 원소가 하나의 기저 집합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구함에 있어서 M1, M2, M3, M4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2x2 행렬에서 기저를 정하는 방법은 무한대 가질 수 있다. 지금 보다시피 표준 기저를 정하는 것이 제일 쉽지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K1이라는 벡터가 하나 있어. 이것은 1,1,1이야. 그 다음에 K2라는 벡터는 1,0,2야. 그 다음에 K3는 0,1,3이야. 이렇게 K1, K2, K3 세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 이럴 적에
K1, K2, K3 세 개의 원소로 된 라지 S 집합은 R3의 기저가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죠. 그러면은 앞 시간에 우리가 했다시피 어떠한 집합이 벡터 공간의 기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겠죠. 첫 번째는 그 집합의 원소들이 1차 독립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집합의 원소들에 의한 선형 결합이 원래의 벡터 공간을 생성해내야 된다겠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명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기저라는 것은 벡터 공간이 먼저 정의되고 난 다음에 그 벡터 공간에서의 기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저라는 것은 벡터 공간 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 공간 집합이 있다면은 그 벡터 공간 집합의 기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겠죠. 첫 번째는 각각의 원소들이 1차 독립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원소들의 1차 결합이 원래의 벡터 공간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R3의 기저가 되는가 그것을 보려면은 첫 번째 이 세 개가 1차 독립인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C1, K1 플러스 C2, K2 플러스 C3, K3가 0벡터가 되어지는가. 이럴 적에 0벡터란 것은 R3이기 때문에 0, 0, 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C1, K1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C2, K2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C3, K3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 이코로 0, 0,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것들의 합이 뭐예요? C1, C2, 0, C3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고로 C1, C2, 0, C3 이것들을 합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역시 0이 돼야 되고, 세 번째 것은 합도 역시 0이 돼야 되죠. 이것을 행렬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행렬을 라지 A라고 했을 적에 라지 A의 행렬식이 일행으로 전개를 딱 했을 적에 마이너스 4가 되어지죠. 이것의 행렬식이 제로가 아니라면은 C1, C2, C3는 다명하게 제로가 되어져서 우변하고 이코르가 되어지죠. 고로 K1, K2, K3는 1차 독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R3의 임의의 벡터 있죠. 즉 R3 공간상에서의 임의의 벡터가 A, B, C라고 했을 적에 임의의 벡터 A, B, C는 K1, K2, K3의 1차 결합에 의하여 생성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K1, K2, K3의 1차 결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R3상의 임의의 벡터 A, B, C가 되어지게끔 C1, C2, C3를 결정할 수 있냐 없냐 바로 그 문제죠. 고로 이 행렬방정식을 풀면은 C1, K1, C2, K2, C3, K3 이것은 방금 여기에서 계산했다시피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A, B, C이기 때문에 A, B, C 그렇게 적어줬지요. 여기서 C1, C2, C3 같은 경우는 이것의 행렬식이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1, C2, C3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R3상의 임의의 벡터 A, B, C 이것은 K1, K2, K3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벡터 공간 라지 V의 임의의 벡터는 벡터 공간 라지 V의 기저에 의해서 유일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라고 적어 놓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벡터 공간 R2 있죠. 이것은 2차원 평면이죠. 고로 X1, X2라는 2차원 평면이다. 2차원 평면에서 X1, X2는 당연히 실수 원소죠. 이처럼 벡터 공간 R2 기저와 차원을 구하시오. 그렇게 여쭤봤죠. 아까 벡터 공간 R2 표준 기저가 뭐였습니까? 1,0라는 벡터 하나고 또 0,1이라는 벡터 하나하고 총 두 개가 되어졌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표준 기저 말고 일반적인 기저를 구해보라 그 말이야.
2차원 공간 R2는 그 차원이 2잖아요. Rn의 차원은 뭐예요? n이죠. 어떤 경우에 모든 좌표들이 각자 서로가 독립일 때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 x1, x2가 어떤 관계에도 있지 않는 자유스러운 변수들이다. 그런다고 했을 적에 R2 차원이 뭐라고? 2다 그 말이야. 만약에 x1과 x2가 자유스럽지 않고 서로가 구속이 되어져 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디멘전 차원을 구하느냐 또는 기저를 구하느냐라는 문제도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야. 다만 지금은 x1, x2가 아무런 구속 조건이 없을 때, 즉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적에 R2 차원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럴 적에 이제 표준 기저가 아닌 일반적인 기저를 한번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봅시다. 벡터 공간 R2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x1, x2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벡터 공간 R2 임의의 원소는 x1, x2라는 걸로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무엇을? R2상의 벡터를. 고로 임의의 R2상의 벡터를 기저로 표현을 하려 그래. 그런데 R2 차원은 2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 원소들로 기저를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그 두 개의 벡터 원소를 하나는 A1, A2로 잡았고 또 하나는 B1, B2로 잡았단 말이에요. 고로 별탈이 없다면은 A1, A2 이거하고 B1, B2 이것이 기저가 돼야 된다. 그렇게 A1, A2, B1, B2가 기저가 되려면은 과연 어떠한 조건이 선결되어져야 얘와 얘가 2차원 공간 R2 기저가 되겠는가 봅시다. 그러면은 x1, x2라고 하는 2차원상의 이 벡터는 두 기저들의 선형합으로 생성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수야.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이것이 기저이다 라고 가정해 놓은 A1, A2라는 벡터 하나하고 또 B1, B2라는 또 다른 벡터, 총 벡터가 몇 개야? 하나, 두 개죠.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하여 이 두 개의 벡터를 선형결합 시켰을 적에 그 선형결합된 개수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적에 알파와 베타를 구해보라 그 말이야. 이렇게 했을 적에 방금 기저 라지 S란 것은 A1, A2, B1, B2 이렇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얘기가 되려면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A1, A2, B1, B2 이 행렬식이 제로가 아니어야 됩니다. 제로가 아니어야만 이것과 이것이 바로 기저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각 기저의 원소들은 영벡터가 아니어야 돼. 즉 이것과 이것은 영벡터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0,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역시 0,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조건 하에서 A1, A2 또 B1, B2 이 두 개의 벡터들이 R2 기저가 되어지고 이때의 R2 차원 디멘전 dim R2 이것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말이야. 왜 2가 돼? 기저를 형성하는 원소가 몇 개예요? 총 두 개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기저가 되어지려면은 행렬식이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를 구하려고 한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기저이다 라고 가정해 놓고서 미리 값을 준 A1, A2 또 B1, B2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알파 A1 플러스 베타 B1 그렇게 되어지죠. 또 알파 A2 플러스 베타 B2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X1이 돼야 되고
이것은 x2가 돼야 되죠. 고로 이것은 x1, 이것은 x2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요? 알파와 베타를 구하려고 그래. 고로 이것을 행렬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알파와 베타를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구하려면은 크레머 공식에 의해서 알파는 이렇게 되어지고 베타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 크레머 공식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야 돼. 알파와 베타가 유일하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의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야만 알파와 베타가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어지겠죠. 이 행렬식 A1, B1, A2, B2, 즉 A1, B1, A2, B2 밑으로 말하면 A1, A2, B1, B2 이 행렬식이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만 알파, 베타가 존재해가지고 A1, A2, B1, B2 이것이 R2 기제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유사하게 벡터 공간 R3의 기저와 차원을 구해보시오. 이것도 R2에 대한 기저와 차원을 구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다만 차원만 달라졌어. 무엇에서? R2에서 R3로. 자, 그러면은 R3상의 임의의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x1, x2, x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R3상의 기저 원소는 몇 개가 돼야 됩니까? 3개가 돼야 되죠. R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의 기제를 우리가 임시로 주어줬어. 임시로 주어진 그 기제를 무엇으로 낳느냐? 첫 번째는 A1, A2, A3라는 벡터 하나하고, 두 번째는 B1, B2, B3라는 벡터 하나하고, 또 C1, C2, C3라는 벡터 하나하고, 총 3개의 벡터, 이것하고 이 3개, 이 3개가 R3 공간상의 기저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 3개의 기저의 결합상수 알파, 베타, 감마를 각자 곱해가지고 1차 결합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 1차 결합이 좌변하고 같아지게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낼 수만 있다면은 이것하고 이것이 R3상의 기제라고 확신할 수가 있지요. 고로 이거 문제를 풀며 있어서 가장 x1하고 같아지는 이쪽 숫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죠. x2하고 같아져야 되는 이쪽 숫자는 이렇게 되어지고 x3하고 같아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x1, x2, x3 이 세 개의 식을 행렬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려고 그래. 그 결합 계수를 구해낼 수 있어야 이 세 개가 기저라고 말할 수 있다겠어.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지려면은 앞에 있는 이 행렬의 행렬식이 제로가 아니어야 되죠. 고로 이 행렬을 라지 A라고 했을 적에 라지 A의 행렬식이 제로가 아닐 때 기저는 무엇이다? 바로 A1, A2, A3 이 하나오고 또 B1, B2, B3 이거 하나 오고 또 C1, C2, C3 이 세 개의 벡터가 원소로서 있는 것이 무엇이다? R3 공간에서의 기저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x1, x2 또는 여기에서 x1, x2, x3 각각의 좌표들의 어떠한 구속도 있지 않는 상태단 말이야. 그러한 상태일 적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저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논의를 해봤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좌표들이 자유롭게 놓은 것이 아니고 서로가 관련이 맺어져 있다. 즉 구속되어져 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기저를 구하는가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한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질문. 벡터 공간 R3의 부분 공간 W1이 있어. 벡터 공간 R3의 부분 공간 W1이 X1, X2, X3로 되어져 있죠. 이럴 적에
X1, X2, X3 이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맺어져 있냐면은 관련이 맺어져 있다 또는 구속되어져 있다 같은 말이야. 자, X1하고 X2는 같아야 된대. 그리고 X3는 X1의 5배여야 된대. 이러한 조건 하에서 W1 부분 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는 기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반적으로 X1, X2, X3 이것이 하나의 벡터지요. 여러분들 X1, X2, X3를 여기서는 행으로 나타냈고 여기서는 열로 나타냈지요. 어떠한 벡터를 행으로 나타내도 되고 열로 나타내도 되고 그래요. 여기에서 X1과 X2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X1, X2에서 X2를 X1으로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X3가 X1은 5배라고 했기 때문에 X3 대신에 5배의 X1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여기에서 X1 같은 경우는 임의의 실수잖아요. 고로 X1, X2, X3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러한 구속 조건에 의해서 나타낸 결과, 그 결과는 1, 1, 5라는 벡터에다가 X1이라는 임의의 상수를 곱해준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은 이 벡터가 무엇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졌단 말입니까? 이것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진 거죠. 다시 한번 이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단 말이야. 여기서 1, 1, 5 이 벡터에다가 임의의 상수 X1이 곱해져 있어. 여기서 X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X1이죠. 그런데 여기서 X1, X2, X3 같은 경우는 임의의 공간상의 점이죠. 임의의 공간상의 점이라고 할지라도 X1, X2, X3 이것들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상태에서의 임의의 점이요. 그러한 임의의 점에 대하여 이 조건을 넣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공간상의 임의의 점 X1, X2, X3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구속 조건에 의해서 1, 1, 5라는 벡터의 임의의 실수배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는 기저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 기저에다가 일반적인 실수를 곱해 가지고 얘를 나타낼 수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일반적인 실수 X1은 여기서의 X1이요. 그렇기 때문에 W1의 임의의 원소, 즉 W1의 이 W1은 임의의 원소 X1, X2, X3 임의의 원소는 1, 1, 5의 1차 결합으로 생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W1의 기저 S1은 1, 1, 5가 되어지고 그 차원은 무엇이 되어진다? 기저의 개수죠. 기저의 개수가 여기서는 뭐예요? 1, 1, 5 딱 하나의 벡터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은 1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이 생략되어져 있네요. 가로가. 한 가지 염두를 해줘야 될 것이 기저라는 것은 벡터 공간 하에서 정의가 되어진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W1이 과연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잖아요. W1은 R3의 부분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분 공간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에는 주어진 연산이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닫혀져 있으면은 부분 공간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W1이 R3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봅시다. 자, 임의의 P와 Q라는 벡터가 있다. 그럴 적에 P와 Q를 벡터 어디션을 한번 시켜봤어. 여기서 플러스는 당연히 벡터 어디션이죠. P 벡터는 X1P, X2P, X3P 이렇게 나타낼 것이고 Q 벡터는 X1Q, X2Q, X3Q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는 벡터 어디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것은 앞에 것끼리 더하고 중간 것은 중간 것끼리 더하고 나중 것은 나중 것끼리 더해지죠. 이 계산 결과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건에 의해서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앞에 것은 앞에 것 그대로 적거나 그 다음에
x2p, x2q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x2p, x2q 같은 경우는 P와 Q가 W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x2에 대한 것은 x1에 대한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2p, x2q 이것은 x1p, x1q하고 같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x3p 플러스 x3q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의 5배이기 때문에 이 x3p는 5x1p 또 이것은 5x1q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것은 같고 이것을 5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W5는 원소 맞죠? 즉 말해서 W5는 원소 조건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W5는 이미 원소인 P와 Q를 벡터 어디션 시킨 그 결과가 바로 W5는 원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맞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하여 알파 P를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해놓고 P는 이것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쪽에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곱해짐에 있어서 먼저 여기서는 계산을 해줘 버렸죠. x2p는 x1p하고 같고 x3p는 5x1p하고 같다라고 미리 적어줬죠. 무엇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고로 이 식에서 알파를 전부 다 다시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시키죠. 고로 이것은 W1은 원소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W1은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저를 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R3의 부분 공간 W2가 있어. W2는 X1, X2, X3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X1과 X2가 같게끔 구속시켜 놨어. 또는 같게끔 관련을 맺어줬어. 이럴 적에 W2 차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W2 차원을 구하려면 W2 기저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저를 형성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인가 그걸 봐가지고 W2 차원을 결정을 해줘야 되어지죠. 고로 X1, X2, X3 이것이 W2 원소인데 W2 원소가 되려면 X1하고 X2가 같아야 된다겠다. 그렇기 때문에 X1은 그대로 적어주고 X2는 X1 이렇게 적어줬고 X3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어. 이것을 이제 갈라줘야 돼. 어떻게 갈라줘야 되느냐. 이렇게 갈라쓸 수가 있죠. X1을 앞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1, 1, 0 또 X3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0, 0, 1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잘 봐보십시오. 이쪽이 X1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곱하기 1은 X1 또 X3 곱하기 0은 0 고로 남는 것은 X1만 남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가운데 것은 여전히 X1이죠. 이것도 가운데 것하고 곱하면 X1 또 가운데 거 0하고 X3하고 곱하면 0 고로 남는 것은 X1만 남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것은 X3죠. 고로 2하고 곱하면 0 X3하고 1하고 곱하면 X3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좌변 우변이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갈라 쓰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여기에 있는 변수들 있죠. 그 변수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그 변수에 대한 것은 1로 놓고 나머지 것들은 0으로 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는 X1과 X3로만 좌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세 개의 좌표가. 그러면은 X1에 대해서 끄집어 내놓을 적에는 X1 있는 곳에서만 1 두고 X1이 아닌 곳에는 0으로 두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X3에 대해서 끄집어 내줘야 되겠죠. X3에 대해서는 X3가 있는 그곳에서만 1을 두고 나머지 X3가 아닌 여기와 여기는 전부 다 0으로 두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로 이제 잘 보세요. X1, X2, X3라는 임의의 R3상의 벡터가 최종적으로 이것과
이것은 선형 결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10, 즉 110과 또 001, 즉 001은 1차 독립이므로 임의의 W2상의 원소 S2 이것은 110하고 001에 의해서 유일하게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즉 말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R3의 부분 공간 W2가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W2 기전은 110, 001 이 두 개의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차원은 몇 개? 2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재밌지요. R3의 임의의 벡터 X1, X2, X3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면 그것의 차원은 3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속 조건이 맺어져 있으면 차원이 뭐가 돼버려? 1이 되어지죠. 또 이렇게 구속 조건이 맺어져 있으면 차원이 뭐가 돼? 2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저의 원소가 몇 개예요? 1개, 2개.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2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볼까요? R3의 부분 공간 W3의 원소가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로 표현이 될 적에 부분 공간 W3의 차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차원을 구하려면 먼저 기제를 구하고 그 기제를 형성하는 원소들이 몇 개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어지죠. R3의 임의의 벡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물론 X1, X2, X3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렇게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고쳐줘야 기저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변수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알파로 끄집어내주고 또 하나는 베타로 끄집어내주고 그러면 되어지겠죠. 자, 알파로 끄집어내주면은 알파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1로 두고 알파가 아닌 것에 싹 다 뭘로 둔다? 0으로 둔다. 고로 알파를 끄집어냈을 적에 여기는 1, 여기는 1, 이거 0, 0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해놓고 베타로 끄집어낼 적에는 베타만 1로 두고 나머지 것은 싹 다 제로로 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로 끄집어내면은 여기는 베타가 없기 때문에 제로, 여기는 베타가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여기는 베타가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1 그렇게 하면 되어지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 결과하고 우변은 이 결과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3상의 임의의 포인트인 이것은 110과 0-1이라는 두 개의 벡터에 의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저는 이것하고 이것이 되어집니다. 고로 여기서 110과 또 0-11, 0-11 이것은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임의의 W3의 원소는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유일하게 생성되어지므로 W3의 차원은 2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은 R3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R3의 부분집합 W4 원소가 알파,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적에 W4의 차원을 논할 수 있나 그걸 여쭤봤죠. 그러면 W4 차원을 논하려면은 W4 기저부터 구해야 되겠죠. W4 기저를 구하려면 W4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 선결조건이야. W4라는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즉 말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W4의 집합이 벡터 공간인가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W4는 R3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W4가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W4의 원소들이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닫혀져 있는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체크를 해보면은 이것은 벡터 공간이 아닙니다. 벡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W4 집합의 차원을 논의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래? W4 그 집합이 벡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를 논할 수 없고, 기저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저의 개수를 논한다는 차원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저를 얘기할 수가 없어.